자, 그러면 이번에는 장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장부를 여러분 확인해 주세요. 장부라는 것은 지면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거래가 발생했으니까 그걸 붕괴하고 제가 앞에서 강좌에서 말씀드렸듯이 원장에 옮겨 적고 그래야 이제 기록이 남겠죠. 그래서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어떤 지면에 옮겨 적는데 그 지면을 우리는 장부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장부에는 이렇게 크게 주요부라는 게 있고 보조부라는 게 있습니다. 주요부가 있고 보조부가 있어요. 그래서 주요부는 분계장과 총계정 원장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주요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분계라고 자꾸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그래서 분계라는 건 전표를 기입하는 것을 분계라고 우리는 표현하는데 그 전표에 기입하는 것을 장부, 분계를 기입하는 장부가 바로 분계장이 되겠고요. 총계정 원장이라는 것은 분계장에서 분계한 것을 계정 과목별로 거래를 단위로 기입하는 장부가 바로 총계정 원장이다. 그래서 자세히는 분계장이 뭐고 총계정 원장이 뭐고 하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지만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주요부에 속한다라는 것을 참고 여러분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주요부를 보조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 장부가 뭐냐면 보조부예요. 그래서 보조기입장이 있고 보조원장이 있다. 그래서 보조기입장에는 현금출납장, 당자임출납장 이건 이제 각각의 장부들을 하나씩 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금이 매우 기업 입장에서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현금이란 출납장이 필요하고 또 당자 수표를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자임 출납장, 그 다음에 상품 같은 거 매입하고 매출하고 적는 거, 그 다음 어음 같은 거, 약속어음 같은 거를 또는 전자음 같은 거를 받고 하면 받으는 기입장, 또 지급하면 지급원 기입장, 이렇게 어음 기입장을 기록해 주는 거죠. 그 다음 보조원장으로는 상품 재고장, 매입처 원장, 매출처 원장 등이 있습니다. 이런 원장들을 기록하는 것을 우리는 보조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산으로 넘어가 보죠. 자, 우리가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회계가 시작되는 건 거래로 시작하고 그래서 이거를 양쪽으로 나누고 분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장에 옮겨 적는 거를 전기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는 계속 반복을 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해요. 이거는 매일매일 우리가 이거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덧 여러분들 시간이 흘러서 12월 31일이 돌아오면 1년을 마감을 해야 되는 거죠. 1년을 마감을 하게 되는데 그 마감하는 거를 결산이라고 우리는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실무자가 되시면 결산도 마감을 하게 되는데 자, 그 결산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결산을 우리가 이제 상세히 배우는 것은 뒤에 실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실제로 이제 결산하는 걸 상세하게 배우기로 하고요. 여기서는 결산이 어떤 절차가 있는지 이 순서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결산이란 건 정의를 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업에 그러니까 이런 거래가 나오고 또 분계하고 전기하고 그래서 이걸 마감한 다음에 기업의 재무 상태와 기업의 경영 성과를 명확히 파악하는 절차 이거를 우리는 결산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산할 때는 먼저 준비 절차로 예비 절차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결산하기 위해서는 예비 절차가 있는데요. 자, 그 결산 예비 절차의 중에 하나인 시산표를 먼저 만들어 봅니다. 그럼 시산표라는 건 뭐냐? 조금 전에 우리가 거래, 분계, 전기 이거를 반복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거를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검증하는 자기 검증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고 분계를 하고 전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실수가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회사의 어떤 내용을 알려주려고 하는데 보고하려고 하는 건데 실수가 있으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실수가 있는지 없는지,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해 내는 게 바로 시산표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수정전 시산표가 있습니다. 자, 수정전 시산표라고 해서, 자, 우리가 이제 먼저 그 원시, 그러니까 최초의 데이터로만 가지고 이제 찾아봅니다. 작성을 해봐요. 그래서 여기에 세 가지 시산표가 있는데 합계 시산표, 잔액 시산표, 합계 잔액 시산표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시험에는 그다음 실무 시험에는 이 합계 잔액 시산표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합계 잔액 시산표를 작성해 보면요. 여러분들이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가 검증이 돼요.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가 검증이 바로 됩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차변에는 요 공식 시산표 등식 공식 요것도 암기해 주셔야 돼요. 자, 차변에는 기말자산하고 총 비용을 적어 주세요. 기말자산하고 총 비용을 적어 주시고 대변에는 기말의 부채와 기초자본과 총 수익을 기록을 해 줍니다. 기말의 부채와 기초자본과 총 수익을 적어 주는 걸 대변에 기록하는 거고 기말자산과 총비용은 차변에 기록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반드시 일치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수정전 시산표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오류가 나오면 다시 이제 수정 분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말정리상 분계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수정 분계를 하는 겁니다. 오류가 나왔으면 그 오류에 대해서 수정 분계하시고 다시 수정 후 시산표를 작성합니다. 이 수정 후 시산표가 바로 정산표라는 것이고요. 정산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산표에서 오류가 발견되는 건 뭐냐면 차변과 대변 금액을 여러분들이 적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금액을 다르게 적으면 바로 파악이 됩니다. 오류 파악이 돼요. 네, 이거를 기억해 주세요. 요거 중요합니다. 금액을 다르게 기록하면은 오류가 발생한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어요. 사례 16을 보면 다음 중 시산표 작성할 때 발견이 가능한 오류인 거 그랬어요. 발견이 가능하다. 이거는 금액뿐이 없어요. 여러분들 쉽게 빨리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금액을 다르게 기록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예비 절차가 끝나면 이제 결산 본 절차로 들어갑니다. 결산 본 절차라는 것은 이제 전부 원장을 마감을 하는데요. 그 마감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그래서 총계조 원장을 마감해주고 분계장을 마감해주고 기타 보조장부도 마감해주고 그 다음에 손익계정 마감해주고 2월 시산표 작성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이거는 이제 아무튼 순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알아두시고 나중에 이제 실제로 자세하게 상세하게 우리 뒤에서 실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실 겁니다. 그럼 결산의 절차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시산표가 먼저 시작돼야 되겠죠? 시산표가 먼저 최초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정분계가 있다면 그 수정분계를 해줘야 되겠죠. 수정분계가 그래서 여기가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수정 후 시산표, 정산표를 작성해 주는 게 이 1, 2, 3이 결산을 위한 예비 절차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수익과 비용을 먼저 마감을 합니다. 네 번째고요. 그 다음 자산부채 자본을 마감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마감하는 재무제표를 마감을 해 주셔야 되죠. 자, 이게 나와 있는 게 정답 4번이 되겠죠? 자, 그러면 기초 분계 연습. 제가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실습을 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연습이 필요합니다.
기초 분계 연습을 많은 문제를 수록해 놨으니까요. 여러분 수록한 걸 가지고 공부를 한번 하면서 완전 자기 걸로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기초 분계 연습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어야 될 게 거래의 8요소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거래의 8요소를 꼭 알아야 됩니다. 거래의 8요소입니다. 한 번 더 적어볼까요? 차변에는, 그리고 대변에는, 자, 차변에는 자산의 증가부터 적어줍니다. 그러면 대변에는 자산의 감소가 나와야 되죠. 그 다음 차변에는 부채를 적을 때는 감소가 차변입니다. 그리고 대변에는 부채가 증가되는 것을 대변에 적죠. 그 다음에 자본이 감소되는 걸 차변에 적고 자본이 증가되는 것을 대변에 기록합니다. 그 다음 비용이 발생한 것을 차변에 적고요.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대변에 기록합니다. 자, 이렇게 이 8가지를 꼭 암기해 두시고 넣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항상 앞에다가 내가라고 한번 여러분들 넣어보실까? 후렴을 넣어보세요. 내가 또는 우리 회사가 이렇게, 우리 회사가 이렇게, 우리 회사가 또는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건 뭐죠? 내가 국민은행에 갔어요. 오늘 국민은행을 여러분들이 간다고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국민은행을 가고 있습니다. 손에는 뭘 들고 있어요? 손에는 현금을 갖고 있다 이거죠. 현금을. 그리고 은행에 가서 예금을 했습니다. 예금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걸 이 8개 요소에다가 넣어보는 거죠. 이 8개 요소에다가 뭐냐? 자, 예금을 했습니다. 먼저 당자 예의받아. 그러면 예금이 늘었어요. 자, 예금은 당자 예금은 자산이고요. 자산이 늘었으니까 예금의 증가니까 여기에 차변에 자산의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당자 예금하고 500만 원을 적어주시고요. 그럼 이제 당자 예금은 된 거죠. 그럼 뭘 가지고 갔느냐? 결과는 현금이라는 것을 가지고 갔어요. 자, 그러면 현금은 자산이죠. 은행에 예금하면서 현금이 없어졌죠. 소멸됐죠. 그러니까 자산의 감소. 자, 이쪽이죠. 자산의 감소는 대변 쪽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변 쪽으로 현금 500만 원 하고 기록을 함께 해주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양쪽으로 일치가 되도록 만들어 주세요. 자, 2번입니다. 대우증권에서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인천에 주식을 샀다. 자, 이거를 우리는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했다는 말 들어보셨죠? 주식을 투자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봤는데 이거는 주식을 샀다는 얘기입니다. 회사가 여유자금이 있을 때 그 여유자금을 가지고 이런 재테크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식은 나의 재산이다. 우리 회사의 재산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대우증권을 갔어요. 내가 대우증권을 가서 주식을 매입을 했어요. 그럼 이거는 주식을 사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주식을 매입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자산이 증가됐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하고 200주를 자, 1주당 5,000원이고 100만 원에 그랬습니다. 그럼 이 둘을 곱한 거죠. 곱한 것이 100만 원이 됐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은 100만 원을 줬고요. 그러면 이거를 사기 위해서 뭘 지급했냐? 현금을 지급했다라는 겁니다. 현금을 지급했다. 그러면 현금이 감소한 거죠. 지급했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현금 100만 원이라고 기록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내가 천일 상점에 상품을 매출하고 말씀드렸죠. 매입을 할 때는 상품이라고 2글자 사용해라. 매출할 때는 상품 매출하고 4글자를 사용하라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그러면 상품을 매출하고 요걸 하나로 묶어보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뭐냐? 수익이 발생했다는 거죠. 이거는
수익이 발생했다. 그럼 수익 발생한 건 어디에 적게 돼 있죠? 대변에 적죠, 여러분들. 그래서 상품 매출이 6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10만 원은 어떻게 했냐? 현금으로 받았다. 이번에는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회사에 현금이 와야 되겠죠. 입금되겠죠. 증가되겠죠. 그러면 차변에 현금 10만 원 자산의 증가로 기록해 주시고요. 잔액은 보통예금, 여기서 보통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나왔죠. 보통예금의 이체, 계좌이체 받았다는 거죠. 입금되었습니다. 그럼 자산이 증가했다. 예금이 증가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를 보통예금 해가지고 50만 원을 적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묶어서 60만 원이 되죠. 자,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네 번째로 갑니다. 내가 수원상점에 상품 100만 원을 판매하고 매출하고 똑같은 얘기죠. 판매하고 매출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럼 매출이 발생했으니까 수익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상품 매출 100만 원 하고 기록하고요. 대금 중 50만 원은 약속어음으로 받았다 그랬습니다. 자, 어음으로 받았다. 그러면 뭐예요? 받을 어음이 생긴 거죠? 어음으로 받았다. 그러면 받을 어음이 생겼습니다. 그럼 받을 어음은 자산에 해당되고 받았으니까 자산의 증가로 차변에 적어주는 거죠. 받을 어음 50만 원 이렇게 합니다. 나머지는 동점 발행. 여기서 동점이라는 것은 거래처입니다. 거래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발행한 게 아니라 거래처가 발행했고 나는 그거를 수표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수표는 바로 현금으로 사용이 안 되니까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바꾸면 되거든요. 네, 수표를 바로 현금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럼 현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점 발행 당좌 수표를 받았다 그러면 앞으로는 전부 현금으로 받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록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받을 어음 50만 원, 현금 50만 원.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내가 5번입니다. 외상매출금 35만 원이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자산이 입금되었어요. 그럼 차변에 보통예금 35만 원 이렇게 적고요. 그러면 남은 것이 외상매출금이죠. 자, 원래는 채권입니다. 외상매출금은 내가 앞으로 받아야 될 외상, 매출금, 채권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금으로 입금을 받아버렸어요. 그러면 이제는 소멸돼야죠. 외상매출금이 없어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어느 쪽으로 기록합니까? 자산의 감소니까 대변으로 이거를 기록합니다. 외상매출금 35만 원 하고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진주상해에서 상품 70만 원을 매입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산의 증가로 상품 70만 원. 제가 말씀드렸죠. 매입을 할 때는 두 글자, 매출할 때는 네 글자. 자, 여기서는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상품이란 건 자산입니다. 자산을 매입했으니까 회사에는 자산의 증가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그 다음 50만 원은 물품 대금으로 받아. 이게 중요한 얘기죠. 어음은 어음인데 여기 보세요. 어음으로 지급했다 그러면 많이 여러분들 틀려요. 보면 어음으로 지급했다 그러니까 지급어음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데 앞에 문장을 잘 보셔야 돼요. 물품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이 문구가 하나의 문구가 되는 거예요. 받아 보관 중인 약속음. 그럼 이거는 뭐냐? 내가 다른 업체로부터 어음을 받아가지고 그 받은 어음, 받을 어음을 그걸로 지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은 있었는데 소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변에 자산의 감소로 받으러움 해가지고 50만 원 적어주시고요. 나머지 잔액은 보통예금에서 그랬으니까 보통예금 20만 원이라고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갈까요? 7번입니다. 종업원 원빈에게 지방 출장을 명하고 여비 계산액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즉 출장비를 줬다는 얘기죠. 이걸 줄여보면 출장비를 지급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잠깐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출장을 갑니다. 근데 얼마 쓰고 올지를 알아요, 몰라요, 지금은? 자, 여러분들이 지금 출장비 탔어요? 이제 탔어요. 그럼 회사에서는 출장비를 줬는데 지금 이 원빈이라는 사람이 얼마를 가서 사용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쵸? 그쵸? 그래서 임시로 이럴 때는 가지급금이라고 일단 자산의 증가로 둡니다. 나중에 없어지면 여비교통비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언제 없어지냐? 출장 갔다 올 때 이제 정산해 보면 얼마가 지출됐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출장을 갈 때는 가지급이라고 해서 일단 자산의 증가로고 우리는 해놨다가 임시로 해놨다가 나중에 없어지면 그때 여비교통비로 바꾸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럼 자산의 감소죠. 현금의 감소니까 대변의 현금 20만 원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8번입니다. 내가 종로상에 상품 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계약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럼 이런 건 뭐죠? 물건을 사기 전에 일단 먼저 준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거는 만약에 계약이 해제가 되면 어찌 되죠, 여러분들? 돌려받아야 되겠죠? 계약이 해지되면 그만큼을 다시 돌려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선급금이다. 이렇게. 선급금. 그래서 차변에 자산의 증가로 선급금 25만 원이라고 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다. 위하고 동일하죠? 그럼 대변에 현금 25만 원이라고 적습니다. 자, 9번입니다. 내가 종로상에서 계약을 체결한 상품 250만 원을 매입하고, 자, 여기서 지금 8번과 9번이 연결된 거래입니다. 8번과 9번이 연결된 거래죠. 자, 상품을 매입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물건이 회사로 들어왔다는 거죠. 상품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변에 상품이고 250만 원을 기록하는 거죠. 그리고 계약금을 차감한, 그러면 앞에 우리가 8번에 보면 계약금을 주었을 때 자산의 증가라고 둔다 그랬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상품을 사왔으니까 이거를 소멸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사라져야 되겠죠. 계약금은 이제 이렇게 변을 바꿔서 프로그램에서 대변에 적어주면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삭제를 얘가 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선급금 25만 원을 적어주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 차감한 잔액에 대해서 결제를 하면 되는데, 여기에 뭐가 나왔죠? 당자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다. 이번에는 그럼 우리는 당자수표란 건 뭐냐면 당자예금을 말합니다. 당자수표라는 것은 당자예금인데 이거를 지급하다 그랬으니까 예금이 감소되어야겠지요. 감소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당자예금 이제 225만 원이 되겠죠. 자, 225만 원이 되어야 250만 원으로
일치가 되겠죠. 자, 10번입니다. 내가 거래처 통일상해에 5개월 후에 받기로 하고, 자, 그러면 이제 5개월 뒤에 받기로 하고 이겁니다. 현금 200만 원을 빌려주었다. 그럼 5개월은 1년이 안 되죠, 여러분들. 1년이 안 되는 것은 단기라는 말을 붙입니다. 단기. 그래서 나중에 받을 걸 생각해서 자산의 증가로 봅니다. 그래서 차변에 단기 대여금 200만 원. 그리고 현금으로 빌려줬으니까 회사의 현금이 줄어들겠죠. 그쵸? 여러분 현금으로 빌려줬으니까 그만큼 현금이 감소가 되실 겁니다. 맞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 200만 원이라고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조금 이해되셨나요? 네. 자, 두 문제만 얼른 한번 풀어볼까요? 그러면 자, 내가 통일상에 대여한 현금 200만 원을 회수하여 보통 예입하라. 자, 조금 여기하고 또 연결되죠, 여러분들. 자, 조금 전에 이렇게 빌려줬어요. 돈을 빌려줬는데 다시 돌려받았어요. 뭘로 돌려받았냐? 최초는 현금이지만 이거를 예금을 했대요. 예금을 했대요. 그러면 지금 돈이 어디에 있죠? 현금이 내 손이 받았지만 돈 빌려준 거를 여러분들이 가서 돈을 빌려준 걸 회수했지만 그걸 예금을 했다 그랬으니까 지금 현금은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차변에는 예금이 늘어난 걸로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예금 200만 원 적고요. 그 다음에 여기 채권. 자, 단기 대여금을 앞에서는 빌려줄 때는 차변에 적었지만 이거를 이제 회수했으니까 소멸이 돼야 됩니다. 자산이 감소돼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단기 대여금 200만 원이라고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죠. 자, 12번입니다. 내가 우리 사원 강동원에게 급여에서 지급하기로 하고 현금 30만 갑을 해줬다. 자, 회사에서 현금을 직원이 필요하다니까 갑을 해줬어요. 이거를 또 나중에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아니면 급여에서 차감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니까 채권이 발생한 겁니다. 이거를 임직원 단기 채권, 임직원 단기 채권 해가지고 30만 원 적으시고요. 현금으로 빌려줬으니까 현금이 감소했다라고 하고 현금 30만 원 하고 기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먼저 우리가 함께 연습해 봤는데요. 이거를 차차 여러분들 한번 놓으시고 한번 연습장에 계속 기록하면서 거래 판례서를 여러분들이 잘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다음의 문제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학습 정리를 통해 오늘의 학습을 정리해 보세요.